그러니까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우리나라 연락해 당선되고 나서 우리나라 연락해가지고 처음 했던 얘기 중에서 뭐 조선업 얘기가 있었다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관련된 당선하자마자 거 아니냐? 나온 얘기들도 네, 뭐 조선업 앞으로 협력 잘해봅시다 네, 그런 것이고 또 이제 헥세스 국방장관이 조만간 우리나라 음, 방문하죠. 네. 거기서도 이제 조선 분야 협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벌써 오늘 띄우고 아, 있고 그게 중국 해군이 너무 세져서 미국이 뒤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나오는 지금 건가요? 미국의 육해공군 중에서 음, 제일 지금 중국의 굴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음, 있는 게 바로 해군입니다. 네, 지금 양국의 해군력 경쟁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이게 육군이라든가 다른 육군 같은 경우들은 음, 이 대륙 패권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음, 이 대륙 패권은 사실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유라시아가 대륙 전 내륙 깊숙이를 갔다가 러시아와 중국이 음, 어느 정도 분점하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음, 근데 미국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해양 패권이죠. 음, 전통적으로 미국은 해양 패권국이었고 그리고 음, 전 세계의 바다를 장악함으로써 전 세계의 이 물류와 경제 활동을 갖다가 다 지배할 수 있는 이런 근간을 해양력에서 찾아온 음, 국가인데 그래서 미국의 해군은 넘사벽이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상식으로 잡혀왔는데 음, 지금 중국 해군의 그 상승 속도가 전력 강화 속도가 너무 지금 무시무시할 수준입니다. 음. 지금 미국 해군 같은 경우에 이 전투함 이 척수로만 따지면은 이미 네. 중국한테 추월당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투함의 저, 총수가? 네 총수가 물론 뭐 어, 아직 그 톤수라든가 급수에선 약간 차이가 있긴 음, 하지만은 음, 이 척수로만 따지면은 중국이 앞섰어요. 음, 미국이 과거 냉전 한창 시절인 그러니까 레이건 행정부 그 당시에 거의 뭐 이 전투함이 600척 수준까지 그때 확장을 했었는데 음, 지금은 이 전투함이 한 220척 정도 220척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음, 지원함까지 합쳐서 290척 정도인데 이 수준이 지금 중국이 얼마 전에 230척을 넘어섰어요. 전투함 음, 수준이. 그래서 추월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또 처참한 부분이 이게 가동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음, 이게 항상 뭐든 이런 무기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인 유지 보수 관리를 받아야 하지 음,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한꺼번에 내보낼 수 있는 전투함 숫자가 지금 한 80척, 많아야 100척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음, 그것도 이제 충분히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래 갖고는 지금 전 세계 바다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음. 동북아 바다 지키는 것도 지금 이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사실 미국 어, 해군도 이거에 대해서 그 전부터 경각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갖고 음, 이미 벌써 10년 전인 2016년에 그때부터 200척대 갖고 안 된다. 이거 355척으로 늘리자라는 계획을 그때부터 세웠는데 네. 아직까지도 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게 지금 2030년 후반이나 돼야 이게 겨우 달성될 수준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네네네. 이게 뭔가 증강을 결심을 해도 이게 빨리 이루어질 수 없는 지금 이런 이 제조업이 취약한 이런 현실이 고스란히 지금 해군 전력 유지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아,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지금 이 수적 우위뿐만이 아니라 이 동북아의 재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겠다는 음, 판단 하에서 음, 지금 뭔가 좀 더 우리가 이 적극적인 행보를 취해야겠다. 그러려면은 우리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이 조선업 얘기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렇습니다. 발전시켜서.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아까는 우리 조선업의 뭐 MRO나 유지보수 이런 쪽 협력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함정 건조 능력이 미국이 떨어지고 지금 속도 못 맞추고 있는 거라면 네. 해군 함정을 본격적으로 한국이나 또는 뭐 미국 입장에서 뭐 일본도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건조를 막 맡기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미국이 법적으로 음, 군함은 외국 조선소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외국에서 모든 이 군함 같은 경우는 미국 땅에서만 건조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기 음,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때 만든 법에 그게 아직도 적용을 받고 있어 갖고 음, 지금은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MRO만 이 유지보수 업무만 외주를 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한화에서 작년에 두 건을 따갖고 그게 지금 주가에 굉장히 크게 반영이 돼 있는데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이 과거 대우조선해양이었던 네. 하나오션이 지금 그쪽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당연히 이 건조까지 해야 훨씬 더 이득이 많이 남죠. 네.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약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다급하다 보니까 건조까지 외국에 맡겨야 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 법안까지 발의가 되긴 했습니다. 최근에 지금 마이클이랑 존 커티스 상원 의원이 이 우리 동맹국들,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이나 아니면 우리 상호박이 조약 체결하고 있는 지금 한국이나 일본의 조선소에서는 걔네가 중국 지분이 없는 조선소라면은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런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긴 했는데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가 좀 미지수예요. 여전히 그래도 배는 우리 미국 땅에서 건조해야지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계들이 미국의 조선소들을 인수해서 거기서 현지 법인에서 건조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죠. 아마 이건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그쪽으로 계속 가지 않을까 그게 좀 유력하게 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소유 조선소인 거는 괜찮은 건가요? 미국 땅에 있기만 하면? 그거는 뭐 우리 동맹국이면 상관없는 거고 중국 자본만 이제 안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게 지금 이번 정부 트럼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조선 산업 이 재건 계획과 또 맞물리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말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조선업이 너무 처참하게 무너졌다. 조선업 기반도 지금 재건해야 된다는 이 문제 인식에 의해서 지금 쉽스 액트라는 것이 지금 거의 통과되는 통과되고 지금 실행하려는 분위기거든요. 조선업 강화 법안인가요, 그게? 네, 요거는 사실은 풀 네임으로 따지면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 항만 인프라 법안 요걸 갖다가 이니셜만 따서 쉽스 액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선이라든가 지금 항만 인프라 상선대 선원까지 이게 지금 다 너무 처참하게 무너졌다. 이걸 다 재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백악관 직속으로 해양안보위원회라는 걸 만들어 갖고 여기서 해사안전 트러스트 펀드라는 여기도 펀드를 크게 조성을 해 갖고 여기서 보조금을 팍팍 투입해 가면서 지금 이런 미국 땅에 있는 조선소와 여러 가지 항만 인프라를 갖다가 재건하는데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건 마치 바이든 행정부에서 칩스 법안 만든 거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그러네요. 그때는 반도체가 전략 산업이었는데 그렇죠. 지금도 조선을 찍었다는 첨단 거네.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까지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이거 해주겠다. 우리 칩스 법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보조금 많이 주긴 하지만은 전체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돈으로 너네 나라에서 만들어서 바치라는 게 아니라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여기서 하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쉽스 액트도 그런 겁니다. 그러네요. 삼성전자 TSMC 반도체 공장 미국에 지어야 우리가 보조금 준다 이랬던 것처럼 네, 지금은 조선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선소 미국 땅에 지어야 발주하겠다. 네, 아마 그쪽으로 갈 확률이 크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 조선소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조선소가 크게 그걸로 이득 보기는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건 지금 근데 한 가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조선업 같은 이런 제조업이 한번 기반이 무너지면 재건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숙련공 양성하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미국에서 그게 다시 재건이 되려면 한 뭐 10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과도적으로는 좀 한국에게 좀 더 풀어줘서 한국과 일본에게 풀어줘서 어떤 시한을 정해놓고 그런 선박 건조까지 맡길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화오션이나 뭐 현대 뭐 이런 HD 것들 현대가 이런 것들 아무래도 굉장히 수혜를 받겠죠.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다. 오늘 굉장히 큰 얘기부터 이제 개별 기업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크게 보면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되는 것은 사실은 동북아로 관심을 다시 가지면서 중국 포위 압박을 더 강하게 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네, 한반도가 긴장의 대상이 사실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 최전선의 한복판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또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자원이 동원되는 그런 미래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기회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재반 상황이 그걸 확실히 제조업이 무너진 상태에서 혼자 할 수는 없는 거다. 당연히 지금은 동맹국들 갖다가 얼르고 달래고 해가면서 어느 정도 그거에 협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도적으로 많은 기회가 있을 수는 있다. 기회이지만 또 긴장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기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뭐 우리의 제조업으로 미국의 모자란 그 전투함들을 건조하는 걸 도우면서 또 뭐 우리의 안보도 지켜지고 뭐 이런 선순환 만들 수도 있겠다 이런 기회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게 잘 됐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전략가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봤을 때 왜냐하면은 우리가 냉전이 그렇게 엄혹했지만은 핵 전쟁의 위협에 시달렸지만은 그때 정작 유럽은 말짱했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는 그러네요. 유럽에선 전쟁이 한번 터지면 핵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안 나고 한국에서 우리 한반도라든가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주변부에서 전쟁이 났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미 중간에 진짜 전면전이 벌어지면 이거는 역시 끝장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건 여기서는 긴장은 높아지겠지만 전쟁까지는 안 난다. 오히려 앞으로 지금 유럽이나 이제는 앞으로 유럽이나 뭐 중동 중앙아시아가 주변부에서 더 분쟁이 날 수가 있고 여기는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굉장히 이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최승병 박사님하고 같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작해서 우리한테 밀려들 거대한 위기와 기회 짚어봤는데 조선업 이야기 좀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최승병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매일 5시 45분에 진행되는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를 내일 다시 그 시간에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